안녕하세요.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. 오늘은 연금저축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직장인들은 세액공제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. 연금저축 계좌로 세액공제를 하면 세금 혜택이 받아서 좋다 이런 얘기는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, 보통 연금이라는 게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잖아요.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. 보통은 현재의 소비에 더 충실하게 되니까. 그래서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인식에서 인기가 없는데, 국민연금이라는 게 고갈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가지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연금저축을 하는 게 과연 이득일까? 단순하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이득입니다. 무조건 이득이고요.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직접 굴려야 돼요. 직접 ETF나 펀드로 잘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이득입니다. 왜 그런지 조금씩 살펴볼게요.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저축을 간단히 소개할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짧은 영상에서 제가 말할 핵심적인 내용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의 종류입니다. 크게 세 가지로 될 수 있어요. 보험사에서도 가입을 하고요. 은행에서도 가입을 해요. 증권사에서 가입을 해요. 이건 제가 간단하게 분류를 한 건데, 연금저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어딜 가시잖아요. 그러면 여기 셋 중에 하나를 하게 돼요. 보험사에서 하는 거는 뭐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돼 있는데, 사업비가 장난이 아니에요. 사업비가 보통 5%에서 10%,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 들어가거나 하면 거의 다 떼가는 수준입니다. 그럼 100만원의 원금을 내면 거의 90만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요. 뭘 투자를 해준다 하는데 이미 10%를 손해나고 투자를 하는데 무슨 이득이 나겠어요?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보통 보험이라는 게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으세요. 금융 지식이 잘 없으신 분들은 원금도 잃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입을 하세요. 근데 연금저축을 할 때는 무조건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어느 정도의 장기 투자에 복리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데,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다 안전자산, 뭐 채권형 아니면 뭐 그냥 정말로 예금. 여기서 이제 보험사에서 선전하는 게, 은행에서는 복리저축을 안 해주는데 우리는 해준다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죠.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. 차라리 그냥 은행 가서 적금을 하세요.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가입을 하는 이유는, 왠지 증권사에서 가면 돈을 잃을 것 같고 은행은 좀 안전해 보여서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하거나 그러시거든요. 예전에 금융 지식이 하나도 없을 때, 사람들이 인터넷도 없으면 뭐 펀드 같은 거 잘 알아보기도 힘들고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뭐 은행 가서 상담받고 할 수도 있는데, 지금은 인터넷에 유튜브까지 있는 시대잖아요. 모든 전문가들이 다 알려줄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, 은행에 가서 수수료를 내게 되거든요. 그 다음에 남은 건 증권사예요.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거는 뭐 사업비가 많이 떼거나 수수료가 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,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과 펀드, ETF 투자를 직접 해야 되거든요. 그거는 증권사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은행으로 가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맡기는 거예요. 이렇게 굴려주세요 하고 처음에 정하면 내가 개입하는 거 없이 맡기는 거고요. 다 할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. 증권사에서 하는 거는 증권하는 거랑 똑같은데, 펀드랑 ETF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. 요새는 ETF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는 편이고, 국내 상장된 거는요. 펀드는 연금 펀드용이 따로 있는데 수수료 면에서 조금은 우대가 되는 편이에요. 여기서 정말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 제가 적은 건데, 보통 세액공제 받으러 연금저축해야지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자세히 모르셔가지고 또 판매하는 곳에서,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세액공제 안 되는 걸 또 팔아요.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게 세액공제가 되는데, 세액공제가 되나요? 하고 꼭 물어보고 가입하셔야 되고요. 그냥 안 되는 연금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. 이건 보험사에서 하는 건데, 세액공제형 연금저축은 먼저 세금을 이제 안 내게 해주고 나중에 걷어가는 방식이고, 연금보험은 뭐 나중에 세금을 안 내고 뭐 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액공제 안 해주는 거거든요.
근데 이거는 보험사에서 하는 거라서 아까 제가 보험사에서 하는 거 안 된다고 했죠. 무조건 증권사 가서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만드시면 돼요. 연금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. 과세이연이 효과가 있는데요. 과세이연이라는 거는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준다는 거예요.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준다. 첫 번째로 세액공제로 먼저 13.2%에서 16.5%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조건에 따라 달라요. 연소득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고요. 계좌에 입금만 해도 즉시 수익이 나는 효과가 나는 거죠. 예를 들면 제가 100만원을 넣었어요. 그러면은 16만 5천원이 그냥 처음부터 수익이 난 거예요. 돌려주니까요. 돌려준다기보다는 세금을 안 내게 되죠.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제 계좌에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증권사에서 연금저축을 하는 경우는 연 400, 300을 넣었다. 세액공제를 위해서. 그럼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겠죠. 계좌 입금만 해도 세액공제가 되거든요. 아무 투자도 안 하고 그냥 RP라는 거는 CMA 같은 거예요. CMA 같은 것만 해도 RP이자가 1.5% 된다 치면 16.5 더하기 1.5 하면 18%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이거는 좀 엄청난 차이인데 이게 장기 복리 투자까지 하게 되면 정말 1%의 수수료 차이도 큰 차이를 내거든요. 18%의 수익이 복리로 차이 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.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이득이라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계좌 내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한데 계좌에서 투자할 때 세금이 발생하잖아요.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면 주식을 사고 팔 때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하고요. 증권사 수수료. 그 다음에 국가에 내는 세금이 또 발생하거든요.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 ETF, 코덱스 200, 타이거 200 이런 ETF들은 세금이 없어요. 뭐 국내 주식을 조합해 놓은 거는 ETF 거래세가 없거든요. 그냥 계좌와 연금 계좌의 차이점이 ETF 거래를 할 때 그냥 계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내 상장, 국내 주식 ETF만 세금이 없는데 국내 상장된 해외 자산을 바탕으로 한 ETF, 예를 들면 뭐 다우 30이라든지 타이거 나스닥 100 이런 거는 이제 미국 자산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.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. 양도소득세. 국내 상장 ETF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해외 상장 ETF를 똑같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일반 계좌에서. 그럼 세금이 발생합니다. 그 다음에 금이나 은 ETF, 파생상품 ETF를 하고 요새는 또 결합형도 있어요. 혼합형. 뭐 예를 들면 코덱스에서 나온 국내 코덱스 200과 미국채를 혼합한 뭐 그러거든요. 혼합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. 혼합형 ETF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. ETF가 세금이 적다 이거는 어디만 해당되는 거냐면 국내 상장, 국내 주식을 바탕으로 한 파생이 아닌 ETF만 세금이 없는 거고 선물이나 혼합형 해외 주식 ETF들은 다 세금이 있다 보시면 돼요. 근데 연금 계좌에서는 그 세금이 아예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.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ETF를 거래하려면 일반 계좌에서 하면 손해고요. 연금 계좌에서 해야지 훨씬 이득인 거죠. ETF 종목별로 연금 계좌에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내거든요. 연금 소득세는 3에서 5% 부과되는데 나이에 따라서 좀 덜 내고 그래요. 5%가 16.5% 돌려받은 거에 비해서는 적은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. 먼저 세액공제를 받아도 나중에 연금 소득세로 다 토해내는 거 아닌가요? 이게 계산해보면 많이 이득은 아닌데 조금 더 이득이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에서 굴릴 때 초기 자금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. 같은 돈이라도 초반에 돌려받은 돈과 나중에 내는 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. 나중에 내는 돈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 돈이에요. 정확한 계산 같은 거는 따로 또 영상을 찍거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생각하는 이유인데 투자 연습회가 너무 좋아요. 이제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손해날 확률이 훨씬 크죠. 근데 연금 계좌는 이미 16.5%를 수익이 나고 시작하죠. 전부터 말씀드리는
제대로 투자했을 경우는 수익이 날 수 있는데 투자 연습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로 먼저 수익을 나고 시작하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고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돼요. 55세까지 못 찾기 때문에 강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니까 투자에서 가장 성공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장기 투자거든요.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죠. 그 안에서 종목을 잘 선택해서 하는데 그 종목이 괜찮은 종목들로 있어요. 나 국가에서 너무 어려운 종목들은 아예 할 수가 없게 해놨고,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금 절세가 효과가 있어요. 국내 상장 해외 ETF나 파생 ETF, 뭐 아까 말씀드린 미국 ETF나 금은 선물 같은 거를 세금 없이 거래할 수 있어요. 그럼 단점이 뭐가 있냐? 저는 일반 계좌도 있고 연금 계좌도 있는데 일반 계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해외 ETF를 직접 투자하는 거.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배당 투자도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을 직접 매매해요. 이런 거는 연금 계좌에서 안 돼요. 그냥 국내 증권사에서 만든 ETF만 할 수 있어요. 다양하게는 못하죠. 우리나라가 아직 금융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. ETF가 다양한 게 없어요. 미국 ETF를 보면 너무 다양하고 정말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. 근데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. 미국채 ETF 이런 것도 최근에 생겼거든요. 제가 주식을 한 10년 이상 했는데 정말 5년 전만 해도 코덱스 200 이외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ETF가. 그 정도 수준이에요, 우리나라가. 이제 와서 조금씩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는 다양한 게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증권사에서 연금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 됐죠. 몇 년 됐는데 그 몇 년 초반에는 펀드밖에 못했어요. 근데 ETF를 직접 매매할 수 있게 된 게 1, 2년 정도밖에 안 돼요. 제가 ETF가 가능하게 되고 바로 시작했거든요. 근데 제가 ETF 운영한 지가 뭐 2년이 안 되니까 정말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더 모르시는 분이 많을 수 있는데 ETF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이 계좌로 하세요. 연금 계좌로. 처음에는. 연금 계좌는 아무나 만들 수는 없죠.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만 만들 수 있잖아요. 주변에서 연금 계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무슨 60대에 뭐 매월 20만원씩 저축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.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60세라는 게 그럼 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지금 조금 10만원 줄여서 저축할 수 있겠죠.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직장인들은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은 꼭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. 그 돈은 55세까지 묶이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. 내 미래를 위해서. 그 돈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증권사에서 연금 계좌를 굴리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다 드려도 못해요. 왜 못하냐? 주변 분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원금 보장, 원금 손실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. 증권, 주식 하면은 주변에 99% 다 잃었잖아요. 근데 내가 주식을 굴려서 수익을 낸다고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죠. 주변에 수익 난 사람도 없는데. 그러니까 당연히 원금 손실 날까봐 그까지 세액공제 받아봐야 다 손해나면 꽝 아니냐. 이런 식으로 아예 못 하시는 거죠. 근데 여윳돈을 장기 투자하면 100% 성공할 수 있어요. 장기 투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잘 투자했을 때. 잘 투자한다는 거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했을 때. 그렇게 하면은 100% 성공한다 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. 여태까지 역사가 다 증명했고요. 제가 뭐 가본 길은 아니지만 저도 꼭 100% 될 거라고 확신은 하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1년 수익률이죠. 1년 수익률이 대략 11% 정도 올해는 났었거든요. 이게 ETF로 주식을 굴리게 된 거의 첫 번째 수익률일 거예요. 2년 전에는 ETF가 없었어요. ETF가 생긴 지 1, 2년밖에 안 돼서 ETF로 연금 계좌를 거래한 첫 해자, 뭐 첫 성과인 거죠.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. 저뿐만이 아니고. 어떻게 운영했냐면요. 저는 이제 일을 하잖아요. ETF 매매를 단타 매매를 하거나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.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요. 전략 같은 걸 짜는 거예요. 아,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배치하고 위험자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야지. 이렇게 대략 그림을 그려요. 밑그림을.
그냥 한 달에 한 번 제가 생각한 계획대로 맞춰주는 거예요. 그걸 포트폴리오 구성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데,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. 한 달에 한 번씩 특정한 날에 점심시간에 시장가로 매매할 것들을 했어요. 그 달에 비중에 따라서 많이 오른 거는 팔게 돼 있고요. 좀 많이 떨어진 건 사게 돼 있어요.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,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. 어쨌든 제가 고민해서 이걸 꼭 사야지,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한 게 아니고, 기계적으로 숫자에 맞춰서 시장가로 뚝뚝뚝 점심시간에 뭐 5분도 안 걸리죠. 한 뭐 2, 3분 정도 시장가 매매가 끝난 거예요. 그러고 나서 11%의 수익이 난 거죠. 제 연금계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영상에서 연금계좌 포트폴리오 계좌 현황에 대해서 올렸는데,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저는 위험자산이 40%, 안전자산이 60%예요. 안전자산은 현금과 채권이고요. 위험자산에서는 미국, 선진국, 한국, 그 다음에 신흥국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하고 있고요. 이거 다 코덱스 미국 S&P 500당 커버드콜 굉장히 좋은 ETF예요. 확정 이자로 6%를 주는데,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서 주는 거고요. 바탕은 고배당 주식으로 하는 거고, 현금으로 투자하기엔 정말 좋은 상품인데, 이런 것들 일반 계좌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, 해외 파생 ETF 세금을 또 다 내야 돼요. 이거를 매매할 때 거래세, 양도소득세를 다 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 계좌에서 하면 정말 좋은 ETF예요.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 ETF 구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을 찍어봤는데, 유튜브를 조금 해보니까 제가 찍는 시간이 아이 재우고 거의 밤에 하는 데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목표가 제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제가 하는 거 그대로 올리면서 저도 도움을 받고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고 싶은 거라서, 그런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준비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평범한 아이 아빠다 보니까 여러가지 할 일도 있고, 그래서 내용은 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저만의 주제로 특색 있는 영상들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